그 책을 낸다는 건 기본적으로 자기를 남에게 설득하는 작업이잖아요. 퍼블리싱이잖아요. 네, 퍼블리싱이니까 말 그대로. 자기의 그림을 남이랑 함께 공유하면서 같은 하늘을 바라본다는 그런 느낌인데. 그런데 내 색깔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계속 지난 두 번의 영상을 통해서 외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또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오늘 주제는 이건데, 외서는 그럼 번역하는 거라서 얻어 걸리는 건가? 과연 외서는 그냥 번역만 하면 땡인가? 뭐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무식해서 이렇죠. 예, 국내에서는 제가 이제 좀 몇 개 만들어 봐서 작가를 찾아다니거나 뭐 어떤 기획이 나오면은 그 찾아다니던 작가분과 합을 이뤄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해외에 있는 우리와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그 저자의 작품인 경우에 이게 그 번역서 앞선 영상에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예,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방법이. 그걸 좀 그런 이제는 좀 다양하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 에이전시를 통해서 계약하는 경우를 하나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비아의 경우에는 어떻게? 비아의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아까 그 첫 번째 그때 얘기한 것 같은데, 목록을 다 만들어 놔요. 기본적으로 각 시리즈를 만들어 놓고 그 각 시리즈의 컨셉을 정해 놓은 다음에 제목을 좀 더 먼저 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목을 정한다. 네, 이를테면 비아 만나다 같은 경우에는 뭐 성서와 만나다, 모아 만나다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일단은 제 안에 일정한 제약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시리즈를 라운칭 하려면은 한 시리즈당 10권의 책을 찾아 놔야지 라운칭을 한다. 제안의 조건을. 네. 그래서 이를테면 비아 만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 10권의 책이 확보되었을 때 그렇게 하고, 그 만나다에 걸맞는 책을 3순위까지 결정해 놓은 거죠. 첫 번째가 이제 폴 피문 책이었고, 두 번째가 또 B의 누구, 무엇, C가 또 뭐의 무엇, 한 다음에 이 중에서 판권이 되는 것부터 되는 거. 네,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개의 책이라면 30개의 또 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후보작이. 네. 그러면 비아는 여태까지 에이전시에서 준 어떤 리스트 중에서 고른 적은 없으세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저는 외서를 안 해서 잘 모르지만 그냥 제가 주워 들은 바로는 우리나라는 다 영미권 책이니까, 특히 기독교 책은 영미권 책이니까 미국 아마존 매일 검색하는 거예요, 이제 외서 기획자들이. 그래서 미국 아마존 책 중에서 이거 순위가 높은 거, 뭐 몇 등까지 해갖고 순위가 높은 것 중에서 에이전시에 문의를 한단 말이죠. 이거 살아있냐? 좀 유명 저자다 이러면은 문의를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한 출판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출판사에서 들어오면은 경쟁이 붙어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그런 걸 피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이미 그러고 그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예전에는 그게 아마존 베스트셀러가 그 자체로 권위를 지니잖아요. 약간 일종의 대중적 힘을 지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권위는 사실 오래 못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비아의 목표가 애초에 우리 교파를 넘어서서 신앙의 성숙을 돕는, 그리고 너무 학술적이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너무 그런 말랑말랑한 책,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너무 쉬운 책도 아닌 그런 중간 단계에 있는 책을 하니까 컨셉을 되게 분명히 하고 그 목표에 부합하는 책을 놔야 된다. 그럴 때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다른 출판사와 경쟁이 가능한 한 피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컨셉을 잘 드러낼 수 있는지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뭐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특히 한국의 기독교 출판 시장의 외서 시장이란 것이 특정 저자에 의해서, 외국 저자에 의해서 주로 다 움직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저자들을 보면은 미국의 소위 기독교 메이저 출판사 몇 군데의 책들을 가져다가 계약을 한단 말이죠. 그게 되게 안정적이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네. 다양성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너무 그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다양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방식의 문제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방식? 네. 어떤 방식? 이를테면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다른 이를테면은 비아가 이제 성공회와 협력을 하는 출판사인데 네. 왜 톰라이트나 알리스터 맥베스 책을 안 내냐? 네. 다른 출판사에서 다 볼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이유가 단순하거든요. 어떤 네, 면에서. 네, 네. 그걸로 비아의 색깔을 대변하기에는 그분들이 너무나 다른 식으로 이미 많이 알려졌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사실 그분들이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그분들은 다른 출판사 기준으로 보면 이를테면 영국으로 치면 다 SPK라는 톰라이트는 SPK에서 계속 내고 네. 그러니까 각 출판사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그 영국 시장에서는 영국의 어떤 출판사를 대변하는 저자예요. 근데 그걸 한국에 이런저런 출판사들이 다 나누어서 내는 거잖아요. 네, 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영국에서는 그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성향이 사는데 그거를 우리가 갈라쳐서 내다 보니까 우리의 출판사들의 그가 되게 유사성이 부각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각 출판사의 개성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의도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독자들 입장에서 보면 네. 출판사는 뭐 독자 탓할 수도 있는데 네. 아니 톰라이트 다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다. 네. 아니 뭐 알리스타 맥그라스 책 나오면 다 사니까 어쩔 수 없다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변명을 할 수도 있어요. 출판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나쁜 선택은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뭐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네. 저는 그 결과적으로 아까 다양성이라고 했을 때 네. 결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안정적인 선택을 하려는 모두의 마음이 결과적으로 조금 더 약간 거기서 거기 약간 구분을 못하게 하는 출판의 어떤 가장 개성을 약간 못 살리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저도 같은 맥락으로 네. 그렇게 이제 독자들 탓을 출판사는 할 수 있는데 네. 반대로 독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좀 다양한 사람을 소개받고 싶은데 네, 네, 네. 근데 다 똑같은 아니 비슷한 네. 저자들 책이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니까 네. 사실은 그냥 독자들 입장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좁아진단 말이죠. 조금 더 이해를 하면은 네. 사실은 또 개신교,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기독교라고 했을 때 한국의 이른바 주요 어떤 지금 출판 시장을 하고 있는 데는 개신교고 개신교 안에서도 이른바 복음주의라고 하는 어떤 특정 흐름을 많이 이제 거기서 이제 출판과 독자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해외 출판물은 엄청 다양한데 그 이미 그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의 폭이 좀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주의권 독자의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주면은 조금 더 이 비하 같은 경우에 힘을 낼 수 있는 게 지금 소위 말하자면 그런 복음주의에서 대표적인 그런 책을 내는 네. 그 저자 말고 네. 새로운 저자들이 나왔을 때 좀 관심을 갖고 네. 마음을 열고 좀 읽어주고 네. 같이 그거에 대해서 응원해주고 이런 문화가 있다면 그렇죠. 예, 비하와 같은 출판사들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다른 뭐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 네. 조금 좁히자면 네. 뭐 대부분의 개혁주의 책들이고 네. 심지어 뭐 저한테 어떤 분이 나는 선율이 좋은데 네. 선율은 왜 개혁주의 책을 안 내냐 나 그래서 그게 좀 불만이다 네. 이런 말씀도 진지하게 저한테 하셨던 분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비하에 비해서는 개혁주의에 가까운 출판사인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분류하자면 네. 이렇게 분류가 되곤 하는데. 네. 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출판하는 입장에서는 비하와 같은 출판사들이 많이 나오고 비하만큼 사랑을 받는 출판사들이 많이 나오면 네. 결국 독자들한테 훨씬 많은 혜택이 가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사실 근데 또 뭐라고 이제 막 제가 이렇게 막 역설을 하지 못하는 게 비하는 약간 독특하게 이제 독서운동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안정적인 독자층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상대적으로 이를테면 정교회 신학자라든지 뭐 이런 소개를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독자가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확보해 놨으니까 우리의 비의 방향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우리를 꾸준히 응원해주고 있다니까 저희가 끊임없이 이제 정교회 신학자든 가톨릭 신학자든 그냥 좋은 내용 어떤 신앙의 성숙을 담는 거면 누구든지 내고 그 사람의 소속을 분명하게 밝히고 이 사람은 정교회 신학자인데 정교회 신학자에서 이런 걸 했을 때 독자분들이 오히려 좋아해 주시는 거죠. 아, 이 정교회 신학도 우리가 맛보는구나. 우리가 가톨릭 신학에 또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도 맛보는구나.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당신이 개혁주의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는 애초에 이제 하면은 또 그렇게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정교회 신학자 그러면 또 이제 약간 색안경을 가지실 수 있으니까
좀 복잡한 문제기도 한데, 그러니까 저는 조금씩 점진이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 받는다 보면. 네. 그래서 뭐 잠시 저희가 다른 얘기를 좀 했는데 다시 외서 기획을 돌아와서 그래서 그 외서 기획을 하시면서 생각이 드셨을 거 아니에요? 아, 외서 기획자가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된다.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으시라면 좀. 피한다기보다는 저는 좀 이건 약간 이렇게 네거티브적인 방식이잖아요. 이것만은 하지 마라. 근데 그보다는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이른바 일반적인 경로를 통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출판계에 있다 보면 기독교 편집자가 이제 대충 알아둬야 될 소스라는 게 보여요. 뭐 이를테면 뭐 미국의 뭐 어드만스라든지 영국의 SPK라든지 그런 데서 나오는 신앙 카탈로그를 일단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미국에서 크리스찬 센츄리라는 크리스찬 투데이, 복음주의라면 크리스찬 투데이를 봐야 될 것이고, 뭐 조금 더 에큐메니컬하면 크리스찬 센츄리를 볼 것이고, 그럼 보통 그러면 출판사들이 아마 편집자는 그 정도는 다 볼 거예요. 그럼 그러고 이제 좀 더, 그리고 요새 다른 출판사들은 뭐 내고 있나 그러면 이제 알라딘, 종교, 신간, 베스트를 보겠죠. 그 정도는 이제 다 아마 자연스럽게 조금만 있으면 그런 컨센서스를 따라가게 되는데, 일단 그걸 알긴 알아야 된다.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이를테면은 뭐 보통 뭐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이제 올해의 책 같은 거 선정하잖아요. 그럼 어떤 책이 선정이 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고, 뭐 이를테면 크리스찬 센츄리에서 지난 25년 전에 가장 중요한 책 목록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보는 건 중요하죠. 그런 걸 다 알아두는 것도 정보 차원에서 중요한데, 이른바 이걸 그냥 하나로만 하면 추세를 안다. 추세를 아는 건 알긴 알아야 된다. 하지만 그 추세가 자신의 신념, 자기의 생각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 네. 자기의 그림은,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현주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컨셉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저자가 중요한 건 컨셉이다. 제가 보기엔 기획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 컨셉이 있어야 된다. 자기 컨셉이 있고 그 컨셉에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걸 염두에서 조정을 조금 할 뿐이지, 그 컨셉 자기가 어떤 책을 내고 싶은지에 대한 일종의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출판은 책이 뭐 기획해갖고 일주일 있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트렌드를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책 낼 때는 이미 트렌드 다 끝났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단순하게 말하면은 그런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외서 같은 경우에는 더 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렌드나 추세는 알아야 되지만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그런 부분 그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자기 컨셉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가 듣기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긴데, 그게 이제 자기 철학이란 게 앞선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우리 비아 편집장님 같은 경우는 박사 과정까지 공부를 다 하셨단 말이에요. 신학으로. 그러면서 그러니까 출판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신학 공부를 하셨는데, 그것도 어떤 특정 교단에 얽매이지 않은 그냥 일반 대학교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본인만의 리스트와 본인만의 어떤 그 철학이 정리가 됐어요. 그게 이제 출판을 오셔서 이게 투사가 됐는데, 다른 편집자들도 사실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 없이 당장 베스트셀러를 뽑아내라고 하거나 당장 어느 출판사처럼 하라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기술자가 됐는데 개념 없는 기술자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또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추세를 알되 자기 생각을 갖는다는 게, 제가 일반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지만 제가 공부의 경로를 저와 같이 했던 공기들이 다 공유했던 것도 아니거든요. 이를테면은 저는 저희 대학교가 일반 대학교 안에 신학과이긴 했지만 저희 대학교 신학과 도서관에 로알리암스 책이 없었어요. 그걸 신청한 사람 다 전부 저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나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를테면은 신앙에 있어서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다. 내가 신앙에서 이를테면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뭐 칭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그 칭의에 대해서 좀 진득하게 좀 자기가 볼 어떤 그런, 무조건 이게 무슨 깔뱅이 기독교 가무마음이 맞다, 이런 제가 보기에는 열린 마음만 갖고 있으면, 조금 더 열어보면은 그 이른바 저스티피케이션이라는 말을 치면 훨씬 더 다양한 레퍼런스와 다양한 논의와 이걸 엿볼 수 있거든요. 그런 좀 열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꼭 어떻게 보면은 교단 신학교라서 꼭 막혀 있다는 보답이 없고 종합대학에서 일한다고 해서 꼭 뭐 열려 있다는 그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조금 넘겨 짚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신념이라는 거, 그 자기 공부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누구가 강제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근데 다만 물론 종합대학은 좀 더 그거를 쫑크 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는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엔 이게 뭐냐면 편집자가 자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남들의 어떤 시선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내가 있어. 근데 남들의 시선을 완전 무시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트렌드를 알아야 된다는 거는. 그렇죠. 그리고 그 책을 낸다는 건 기본적으로 자기를 남에게 설득하는 작업이잖아요. 퍼블리싱이잖아요. 네, 퍼블리싱이니까 말 그대로. 자기의 그림을 남이랑 함께 공유하면서 같은 하늘을 바라본다는 그런 느낌인데. 그런데 내 색깔이 있어야 된다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수들 저희 뭐 다 알잖아요. 네. 누가 무슨 노래를 불러도 이 사람이 부르면 이 사람의 노래가 된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노래 부를 때도 그런데 네. 그러니까 책을 만든다는 건 사실은 대단히 지적인 일인데 그렇죠. 자기 어떤 철학이나 개념이나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네. 너무 흔들리는 거죠. 이게 그렇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래도 뭐 누군가 그러면 내 정체성을 위해서 좋은 외서 편집자가 되기 위해서 그럼 저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한다면 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냥 신학을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기독교 저는 신학 어쨌든 기본적으로 신학 출판사니까 넓은 차원에서 신학의 어떤 기본적인 걸 좀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책을 정직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질문을 던지고 자기가 한 책을 보더라도 정직하게 자기의 생각이 난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난 동의 안 되는데 난 근데 왜 동의 안 되지? 그렇다고 내가 옳다가 아니라 나는 왜 안 되지? 이게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사람은 없는 걸까? 내가 가진 생각을 공유하는 다른 사람은 없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1회차, 2회차, 3회차 편집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편집장님이 되게 혼자서 보낸 시간이 꽤 많으신 분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공부하고 하는 시간이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보니까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시간들이 뭐 이런 것들 좀 내 거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이걸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 어떤 자기 거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비하에서 냈던 책 중에서 이거 괜찮은 번역책이고 좋은 기획이었다 본인이 평가하실 때 뭐 있다면 한두 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가장 언제나 이런 질문을 종종 받는데 저는 가장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비하에서 제가 다른 데서도 얘기하는데 비하는 중요한 건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이런 책들이 모여서 저는 일종의 전체 그림을 모자이크화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벽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권만 잘 된다고 그런 식으로 제가 작업을 하지도 않고 특정 책의 막 번역이 유달리 좋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하면서 제일 좀 쾌감을 느꼈던 책 내가 바꿨어. 쾌감을 느꼈던 책 이거는 책의 완성도하고는 좀 달라요. 이 편집자로서 번역자하고 이렇게 했을 때 막 좀 쾌감을 느꼈다 그럴 만한 책이 있나요? 그냥 순수하게 제가 번역자를 정말 그냥 읽고 그냥 제가 독자로서 그냥 기분 좋을 때는 그 윌리엄 밀리몬의 기억하라 네가 누구인지라는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라는 책이 있어요. 그 번역을 보면서 제가 그냥 독자로서 굉장히 기뻤어요. 독자로서 기뻤다. 그 번역을 보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슨 책이라 한 번만 더.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를과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 번역자분이 정다운 선생님. 저도 이거는 사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쾌감을 저도 좀 맛보고 싶네요. 왜냐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원문을 다 어느 정도 보고 특히나 이제 그 책은 제가 원문을 좀 많이 봤던 책인데 어떻게 보면 원문보다 더 잘 썼다. 그러니까 원문에 그걸 너무 잘 살려가지고 이 사람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번역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되게 기뻤고 이제 그건 번역자 때문에 기쁜 거고 두 번째는 편집하면서 기뻤던 책은 요번에 나온 욕기와 만나다였던 것 같아요. 욕기와 만나다 이 책 이번에 나온 거이고 욕기와 만나다. 죄송합니다. 전문 편집자로서 그냥 제가 보기엔 어쨌든 책을 제가 기획해서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눌게요.
하나는 번역자를 보고 되게 기뻤던 경우, 두 번째는 제가 편집하면서 혼자 약간 좀 은밀하게 기뻐하는 어떤 나의 어떤 네. 많은 장치를 네. 담아놓는 네. 그런 이런 거는 남들도 읽어낼까? 네. 나 혼자서 막 너무 좋아. 막 이렇게 약간 좀 네. 그런 거는 욕기와 만나다 들 수 네. 있겠고, 네. 여기서 왜냐면은 사실은 되게 방대한 저작, 290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이게 지성사책이거든요. 네. 인류 지성들이 어떻게 욕기를 읽어왔는가에 대한 책이기 네. 때문에 네. 제 소설도 좀 약간 지적 쾌감, 알아가는 네. 쾌감이 있고, 네. 그거에 걸맞추기 위해서 저도 번역자랑 같이 도서관에서 한 40권 정도 책 빌려다 놓은 다음에 네. 계속 이거 다른 기존의 번역본이랑 대조해보고 더 나은 번역본 만들어보고, 그런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쾌감을 느꼈던 것, 좀 만들어가는 책을 제 혼자 만든다는 쾌감을 느꼈던 건 욕기에 만나다. 그 다음에 좀 더 이거는 비하가 사실은 지금 이렇게 만들면 마치 뭐 비하는 거의 뭐 민경찬 원맨쇼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비하는 결국엔 팀입니다. 그러니까 네. 팀이고, 엄연하게 저랑 항상 지금 벌써 8년째 같이 해온 디자이너가 있고, 이제 한 5년, 지금은 조금 딴 곳에 약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른 출판사, 지금 성공의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긴 했지만 또 양지호 분이라고 해서 또 편집과 이런 걸 도와준 친구가 있고, 지금은 또 황윤아라고 같이 또 이제 편집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넷이서 진짜 모든 것을 담아 놓은 게 요번에 나온 사순절 기도노트 시리즈랑 요번에 나온 주여 우리에게 오소서 이겁니다. 네, 하여튼 감사드리고, 제가 사실은 저도 이렇게 출판 일을 하면서 책을 만든다는 게 되게 외로운 일이에요. 사실은 뭐 갑자기 막 신세한탄한 것 같은데 사실은 되게 외로운 일이고 고독한 일이고,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책에 되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편집자가. 네. 편집자가 사실은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시간 때문에 자기도 개발해야 되고, 그런 고민과 뭐 이런 것들이, 왜냐면 교정교육 보는 게 편집자 역할의 사실은 몇 %냐 치면은 그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 외에 어떤 그 고민의 시간들이 역자나 뭐 그 저자를 만났을 때 폭발하는 건데,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편집을 하는 이유가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가끔 주변에 편집자들 만나면 좀 격려 좀 해주시고, 네, 이 책 좋더라 좀 해주시고, 네. 왜 그렇게 했니 이런 말보다는 좀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